캐나다는 손주 위에 허리 휘고 미국은 황혼 육아의 갈등에 있다. 라는 그런 얘기네요. 캐나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캐나다 은행이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 많은 캐나다의 조부모들이요, 성인 자녀와 손주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게 그들의 은퇴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55세 이상 응답자 중에 21%가요. 25세 이상의 성인 자녀를 최소 1명 이상 부양하고 있고요. 그 중에 또 30%는 손주들에게 용돈이나 생활비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네요. 이러한 대부분의 재정 지원이요, 가족이 음식, 옷, 생필품, 필수품 사용하는데 충당되고 있고, 그리고 응답자 70%는 더 나아가서 본인들의 성인 자녀들이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네요. 이런 상황에서요, 이 RBC의 Financial Planning 팀에서는요, 조부모들이 젊은 세대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게 사실 드문 일은 아니겠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게 극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고요. 이게 단순히 돕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어쩌면 필수적인 상황으로 어떤 문화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문제다라고 말했네요. 조사에 따르면 이 응답자 절반 이상이요, 성인 자녀에게 매달 돈을 주고 있고, 또 많은 조부모들이 자신의 저축, 리타이먼트 펀드 이런 것들을 줄이면서까지 자녀, 손주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요, 33%가 가족 부양하고 결국은 이게 자신의 비용이 은퇴 생활을 누리는 데 있어서 부족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라고 밝힌 거죠. 그렇다 보니 당연히 이제 조부모들이요, 성인 자녀 또 그들의 손주들까지의 어떤 플랜을 잘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이 비용이 은퇴 저축, 본인의 리타이먼트 펀드에 영향을 미칠 텐데, 이미 은퇴해서 또 정해진 수입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추가 비용이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근데 또 같은 조사에서요, 성인 자녀나 손주를 부양하는 사람들 중에 37%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서 재정을 보통 이제 검토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 자녀 부양이 본인의 은퇴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이제까지 고려했던 사람이 응답자들 중에 5분의 1에 불과했다라고 하네요.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캐나다의 어떤 그 은퇴자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같은 얘기겠지만요, 이 캐나다의 젊은 세대들이요, 조부모, 부모들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그 마인드셋 자체가 또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죠. 24년 현재 캐나다 젊은 세대들 중에 신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30% 이상이 가족들로부터 윗세대겠죠, 금전적인 어떤 선물 내지는 보조를 받고 있고요. 이거는 10년 전인 2015년의 20%보다 10%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재정 지원이 교육비, 일상생활비, 그리고 주택 구매 자금 등에 사용되고 있고, 결국 이게 앞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조부모들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현상이 반영된 것일 텐데요, 캐나다 은퇴 연령도요, 점차로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정년을 앞둔 캐나다인 5명 중에 2명 이상이 은퇴를 미뤄야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조사도 있었고요. 예비 은퇴자의 43%는 당초 본인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늦게 은퇴하고요, 이 자식과 손주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플랜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미국에서도 이런 경향에 대한 소식을 제가 최근 다른 영상에서 전했었는데요.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상황인가 싶습니다. 이게 어쩌면 젊은 층들이 사회 진출하는 그런 연령대가 점점 더 늦어지면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트렌드인가. 아무튼 캐나다에 대한 얘기였었고요.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은 황혼 육아로 인해 부모와 이 사회초년생이 이제 젊은 부모일 텐데요, 이들 간 자녀죠,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동안 이 노년층들은 미루어 왔던 여행을 즐기면서 은퇴, 노후를 즐기려 하지만 이제 막 육아를 시작한 젊은 층들은 이 부모 세대가 손주를 돌봐주지 않는 데 대한 서운함을 느끼는데, 이게 좀 점점 더 에스컬레이트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팍스 뉴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여기서 이제 올해 30대 초반의 한 여성을 사례로 들어서요, 이러한 세대 충돌의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본인이 어렸을 때에는 이 부모님들이 바쁠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지내는 게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다라고 회고를 했고요. 근데 이제 정작 본인이 자신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보니 조부모가 된 그 본인의 부모님들은 정작 손주들을 돌봐주는 시간을 그만큼 내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바쁘면 당연히 할머니 댁에서 지냈었고, 근데 자기가 이제 부모님이 되고 보니 본인의 부모님들에게 자기의 아이들을 맡기려면 여행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오래전부터 여쭤봐야 한다라는 그런 볼멘 소리를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대에 따라 각기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꼬인 거는요,
젊은 층인 이 밀레니얼 세대와 그리고 현재 노년층이 된 베이비붐 세대 사이에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다라고 신문은 분석했는데요. 우선 밀레니얼 세대는요, 아까도 좀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이전과는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임신 그리고 출산, 사회생활, 사회 진출이 늦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미뤄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미국에서도요, 자녀를 낳는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1970년대 기준으로 보면 첫 자녀를 낳는 연령이 21.4세였었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는 이게 30세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밀레니얼 부부들을 보면 주로 30대, 40대에 자녀를 낳으려는 추세이고요. 때문에 이 베이비붐 세대, 이제 그들의 부모님 세대죠. 이전보다 더 고령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가 육아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게 되고 또 베이비붐 세대의 어떤 경험과 조언이 더 나아가서 좀 어쩔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풀어서 얘기하면 과거에는 조부모들이 힘도 더 좋고 사회생활도 충분히 할 나이였으니까 손주들도 봐줄 에너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에 비해 좀 더 노인이 되었다라는 것도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또 이건 다른 관점에서의 얘기도 있더라고요. 베이비붐 세대가요, 비교적 노후 대비를 이렇게 두둑하게 해 놓았다라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주목할 만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들은요, 현재 그 세대들의 총 자산을 보면 다른 세대들보다요, 월등히 더 많은 78조 달러에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유인지 여러 조사에서 보면요, 다른 세대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여행, 외식에 돈을 쓰는 성향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본인들이 이제 은퇴 생활을 잘 즐긴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들의 의식을 조사해 보면 거의 이제 그들의 인생이 한 4분의 3 지점을 넘어가고 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본인의 노년의 즐거움을 찾으려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자신만의 삶을 찾으려는 부모들의 사실 당연한 어떤 관심일 텐데 자녀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는 외면당했다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네요. 이게 미국은 또 그렇고 그럼 한국은 어떨까 또 궁금합니다. 이게 따로 조사를 한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는 오히려 황혼 육아 현상이 더 흔해졌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팬데믹 기간 동안엔 더 두드러졌었고요. 그 이유는 한국의 고용 환경, 근로 환경에 기인하는 걸 텐데 육아휴직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국적인 문화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직장인들이 많은 데다가 또 이런 거에 플러스로 혈육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부모, 조부모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그런 인식도 한몫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의 은퇴 세대들이 겪는 일들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캐나다의 은퇴 세대들은요, 손주들을 금전적으로 이제 뒷바라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은퇴 자금 부담이 더 커진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미국은 손주 양육에 대해서요, 밀레니얼 세대와 이 베이비붐 세대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